동대문은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명동에 비해서 주먹이 약해도 너무 약했다. 명동의 정팔과 이화룡, 맨발의 대장, 레슬링의 귀재 황병관까지 있었다. 그리고 친명동파인 김두한과 시라소니까지 있었다. 그로 인해 주먹쟁이들은 물론 학생패까지 명동으로 합류했다. 명동은 당시 가장 강한 학생패와 주먹패의 일진들을 다 영입해갔다. 동대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진들을 영입하였다. 유지광은 주먹하면 명동이란 인식을 깨고 싶었다. 유지광은 자체 조직을 정비하는 것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동대문은 주먹이 약해도 너무 약했다. 실전 경험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 외부로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 아래 신설동 시장과 창신동에 직할 외곽 부대를 창설했고 그곳에 산재해 있는 주먹들에게 조직을 갖추도록 유도했다. 이들에게는 돈을 주는 것보다는 조직 간의 상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대를 맺기로 했는데 이들이 즉각 동원할 수 있는 패거리는 각각 100여 명이 넘었다. 유지광 앞에는 큰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역 주먹들을 모아서 명동 주먹을 지역적으로 포위해 제압하는 일이다. 유지광은 이정재 오야붕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 이정재 회장님, 종로의 아우마스, 서대문의 양키 최창수와 손을 잡읍시다. 이정재 오야붕은 크게 만족하며 즉각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종로를 장악하고 있는 아우마스는 따르는 부하들이 많았고 김두한의 지지를 받고 있는 종로의 강자였다. 서대문 주먹 사단의 오야붕 최창수는 키가 크고 타고난 강골이었으며 권투 선수 출신이었다. 해방 직후 한국 학생 웰터급 선수권자로 이름을 떨친 그는 서대문 터주대감이었다. 또 최창수는 해방 후 처음으로 필리핀에 있던 동양권투연맹에 가서 한국권투연맹 창설, 인가를 받아온 인물로 한국 권투계의 공로자이기도 했다. 그의 밑에는 많은 국가대표 권투 선수들이 다수 따르고 있었다. 이 둘만 합류한다면 명동에 밀리던 주먹 입지를 한 번에 역전할 수 있다고 유지광은 생각했다. 그의 제안에 아우마스와 최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흔쾌히 환영했다. 그들 나름대로의 사정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 전에는 상대방에게 일단 도전장을 내어 합의가 되면 1대1 맞상대로 싸웠다. 그것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팔과 다리 등 몸만으로 대결했으니 가히 낭만적인 주먹 시대였다. 그러나 1955년도의 주먹들은 기습이 최고의 기본 전략이었다. 칼, 몽둥이, 총 등 흉기를 갖고 싸웠다.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문자 그대로 폭력이 되고 만 것이다. 고등학생들조차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주먹을 잘 휘두르는 것만이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알고 있었다. 보세요. 김두한이나 이마수가 얼마나 출세들 했나? 그들이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내세울 거라곤 주먹밖에 더 있었나요? 나도 그들처럼 주먹으로 돈 벌고 출세하고 싶었어요. 단성사 권총 사건이 터진 다음 얼마 후 유지광은 첫 실전 주먹 싸움을 했다. 그는 5명의 고향 후배를 이끌고 소공동으로 돌격을 감행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작전을 짠 대로 돌격을 하지 않고 후배들이 어물쩍거리는 게 아닌가? 오히려 당하고 쫓겨왔으니 엄청난 망신을 당했다. 돌격하는 마당에서는 첫째 담력이 있어야 한다. 한 명이 먼저 튀거나 어물쩡거리면 몰매를 맞기 십상이다. 일단 패싸움이 벌어지면 숫자나 주먹 실력은 둘째이고 100명의 물렁뼈보다는 임전무태의 독종 한 명이 더 나은 것이다. 유지광은 명동에 비해 주먹이 약한 동대문 사단을 일으키는 걸 넘어 주먹하면 동대문이라고 불리고 싶었다. 그만큼 당시에는 주먹이 강해야 인정을 받았다. 유지광은 정보 수집에 나섰다. 아현동 굴레방다리에 모이는 고등학교 럭비 선수들 중심의 패거리들이 주먹이 세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먼저 만나기로 했다. 여기에는 또 조건이 있었다. 이것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했다. 첫째, 실력 있는 독종일 것. 둘째, 고졸 정도의 학력일 것. 평안도 출신이 아닐 것. 아무리 독종이고 주먹 실력이 있어도 조직 생활을 하자면 정신적 단합이 필요하다. 정신적 단합을 위해서는 정훈 교육이 필요한데 고졸 정도의 학력이 아니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소용이 없다. 유지광에겐 유지광 나름대로의 정치 이념이 있었다. 정치 주먹으로서의 대망을 꿈꾸는 유지광에게 이 두 번째 원칙은 꼭 필요했다. 세 번째 원칙은 명동의 주먹들을 상대하자면 어쩔 수 없이 대비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것이다. 황소라 불리는 럭비부 두목 밑으로 20여 명 안팎의 주먹들이 있었는데 떡 벌어진 어깨가 믿음직스러웠다. 나 동대문 유지광인데 나하고 손잡자. 유지광은 아현동 굴레방 다리로 직접 찾아가 이들을 설득했다. 이때의 고등학교 주먹들은 지금의 학생들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탓으로 사회 구석구석 안 본 것이 없었고 나이도 지금의 학생들보다 훨씬 많았으며 눈치가 여간 빠르지 않았다. 한 차원 높은 조직적인 주먹 생활을 하고 싶었던 이들은 유지광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유지광은 이들과 형님 동생으로 의형제를 맺은 날
럭비부 동생들을 요정으로 데려가 푸짐하게 한 잔 샀다. 아직 하룻강아지였던 이들은 문자 그대로 범 무서운 줄 몰랐다. 이 젊은 주먹들은 명동의 강력한 주먹들을 겁내지 않았다. 유지광은 이런 상황에 뜻밖의 횡재를 했다. 김동진 주먹사단의 독종 중에 독종 뱀대가리를 영입한 것이다. 그는 김동진 사단의 맹장으로 활약했다. 그는 단성사 사건으로 김동진 부대가 해산된 뒤 부산에 가서 응거 중이었다. 그를 편입시켰다. 뱀대가리를 설득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뱀대가리는 의리를 내세워 처음에 거절했으나 유지광의 집요한 설득에 마침내 별동부대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결성된 유지광 별동대는 모두 자기 학교 또는 한마을의 왕초들이었다. 이들은 제각기 주먹 친구들을 20-30명씩 일시에 동원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었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학교의 운동부까지 데려올 수 있는 힘도 있었다. 하지만 몇몇 주먹쟁이들 빼고는 실전 경험이 너무 부족했다. 명동의 주먹들은 싸움 실력은 물론 역전의 맹장들이었다. 수많은 싸움 경험에 이골이 난 진짜 중에 진짜였다. 동대문에서는 뱀대가리와 낙화일수가 최고의 독종이었다. 뱀대가리 송은 당시 나이 24세로 별동대 중 함경도 출신의 리더였다. 독사는 한번 물면 칼로 목을 쳐도 대가리는 계속 상대를 물고 늘어진다고 하는데 뱀대가리 송이야말로 한번 싸움이 붙으면 제 아무리 호랑이 같은 상대라도 망설이지 않고 덤비며 물러서질 않았다. 그래서 뱀대가리라는 별명이 붙었다. 낙화일수 김태련은 뱀대가리와 쌍벽을 이루는 독종으로 서울 상대 재학 중이었다. 유지광은 젊은 주먹들을 단련시켜야 했다. 주먹패들이 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돈과 여자 때문이다. 한 여자를 놓고 승강이를 하면 상하의 의리관계는 여지없이 깨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유지광은 외도를 해도 그 여인이 조직 중에 누군가하고 혹시 관계가 있나를 철저히 알아봤다. 만일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는 여인이면 설령 양귀비 같은 여자라도 사양을 했다. 유지광은 규칙을 만들었다. 첫째, 술은 밤에만 마실 것. 둘째, 외박은 절대 엄금. 셋째, 남는 시간에는 체육관에서 운동하기. 이 세 가지 생활 규칙을 분명히 지키도록 명령했다. 또한 별동대 내에서도 형과 아우를 정해주어 위계 질서를 엄하게 지키도록 했다. 이렇게 유지광 별동대는 굳게 뭉쳤다. 매일 훈련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서대문 최창수를 기점으로 야금야금 명동이 장악하는 지역을 뺏어나갔다. 최창수는 서대문에만 세력이 있었는데 동양극장, 서울역 뒤, 중앙청 과물시장, 영천과 서대문 전역, 마포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각 지역의 운동선수들을 소집하여 돈을 뿌리며 영입까지 마친 상태였다. 기세가 오른 동대문 세력이었지만 아직 명동에 기가 많이 눌려 있었다. 명동의 이화룡이 각 학교 일진들을 데리고 청계천 경계선을 넘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이에 격분한 동대문 세력 최창수의 선봉부대, 뱀대가리 부대, 낙화일수 부대, 유지광 본대가 세력을 이끌고 청계천 경계선으로 돌격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아우성, 그와 함께 벽돌이 사정없이 날아오는 게 아닌가? 동대문 내부대는 뜻밖의 기습을 당한 것이다. 이화룡 본대와 맨발의 대장, 그리고 각 학교의 일진으로 구성된 학생패가 맹렬한 기세로 밀고 들어온 것이다. 동대문의 세력들은 경험이 적었고 각 학교 이진들도 많았던 탓에 기세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었다. 유지광이 가장 믿었던 서대문 돌격부대가 아주 작살이 난 것이다. 최창수, 돼지 등이 전신에 피를 흘리며 골목에서 아주 잠들어 버렸다. 명동파의 총공격은 극에 달했다. 유지광은 서대문으로 모여라 하고 죽자 살자 동대문 세력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유지광의 별동부대가 서대문에 집결했을 때 중상자는 35명, 경상자는 70명이었다. 다치지 않은 사람은 겨우 5명뿐이었다. 중상자들은 적십자병원에 입원했다. 명동 연합부대와 종로와 동대문 연합부대가 처음으로 맞대결을 제대로 했지만 완전히 제압을 당하고 말았다. 이 대유혈 사건은 유쾌하지 않지만 이 싸움의 전설은 지금도 길바닥에 살아있다.